지금 보면 이제 곳곳에서 싸움이 붙고 있는데 뭐 이제 국토위 얘기도 하셨지만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아주 뭐 국토위에서도 그렇고 양평 갖고도 뭐가 가짜 뉴스다 아니다. 그다음에 서희초등학교 갖고도 그렇고 후쿠시마 갖고도 그렇고 아주 뭐 온 곳이 난장판인데 그래서 가짜 뉴스 괴담 정치 방지 특별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저희 당에서 준비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구성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가짜 뉴스는 몸과 마음을 좀먹는 아주 뽕 같은 마약 네.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 한번 맛들이면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확대 재생산시키는 집단도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접해서 잘못된 정보로 이제 그렇죠.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속 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죠. 그게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정말 마약 같은 존재 좀 같아요. 마약 같아서 이게 그 국민들의 이 몸과 마음을 많이 해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없어져야 네. 옳게 국민들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 옳게 판단을 하고 그렇죠. 그에 따라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지. 네. 이렇게 되면은 모든 분야에서 지금 뭐 초등학교 사회에서 저 선생님이 비극적인 일을 가지고 지금 뭐 그게 마치 그 어디 특정 정당의 특정 의원이 뭘 했다는 그러니까 식으로 이름까지 몰아가고 나오고 말이에요.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괴담과 그렇죠. 이상한 것들이 후쿠시마 오염 이 방류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다가가지 않고 그다음에 그 얘기를 그렇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네. 지금 정치권 많이 욕먹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처럼 똑같은 숫자로 여야가 갈려서 맨날 이렇게 싸움만 하는 나라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싹 다 그렇죠.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 대응하고 적극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지적을 하고 네. 교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희 뭐 대단하게 그렇죠. 당해서 아주 이 가짜 뉴스는 규명하고 척결하려고 노력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정당 차원에서도 자기 자신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것도 또 조정하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바로 인정하고 해야 되고 또 언론도 그걸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언론이 하면 또 언론도 정파적이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가짜뉴스를 했는데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가짜뉴스 후쿠시마 19개 시민단체가 이거 가짜뉴스다 라고 했고 또 뭐 서희초등학교나 광우병이나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민들이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 정도로 언론과 시민단체도 이 정도로 얘기하면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정당에 완전 볼모를 잡혀갖고 어느 시점부터 우리 사회가 신뢰라는 게 손상이 돼서 그래요. 네. 신뢰라는 게 손상이 돼서 내 편이 얘기하면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청담동 가서 술 먹었다라고 하는 게 백일천하에 아니라고 나와도 나왔는데 내 편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거는 사실인 거고 쟤들이 뭔가 감추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이 신뢰가 무너져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신뢰가 무너지면은 계속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최종적으로 이 사회학자들이 얘기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사회가 가장 고단위로 발전돼 가는 게 네. 이거 바로 신뢰 사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특별히 규정을 안 해도 누가 특별히 규범을 안 만들어도 서로 예측이 가능하고 믿고 진행되는 게 이게 그렇죠. 신뢰 사회인데 이거는 고사하고 그냥 갈라지고 갈라치기 하고 싸우고 뭔가 맨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갖고 쟤를 현혹시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저는 우리 지금 뭐 그래도 우리 선대에서 만들어져서 이만큼 풍요롭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 네. 언제 어떻게 휘청될지 모른다고 그렇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청담동 술자리다 김건희 여사 뭐 스토킹 가까운 그런 얘기들 천공 뭐 이런 거 다 주장했던 분들이 다 가짜뉴스로 나왔는데 김의겸, 장경태 이런 분들 책임 하나 안 져요. 계속 떠들고 있어요. 똑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그 거론하시는 김의겸, 장경태 이런 양반들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 언론이 네. 건전한 가짜뉴스 없애기 운동을 네. 하시면서 걸러주고 결국엔 이분들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유권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심판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불가피 그렇죠.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게 이렇게 걸러가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척결을 해야 되는지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올바른 눈으로 정리를 하셔야지 누군들 그렇죠. 아무도 지금 맞아요. 현재는 국민들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해줄 수 없는 네. 수준이 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국토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 자꾸 그런 얘기하는 얘기를 거죠. 하니까 네. 이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어떤 일들이 뭔가 꼬이거나 아니면 서로 양측의 주의 주장이 틀리면 네. 하나씩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래야 그렇죠.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야 여기 가서 접점을 찾을 네. 수 있는 건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맨날 여기서 도돌이만 그렇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국민들이 좀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후쿠시마 네. 방류수도 그렇고 양평 고속도로도 네. 그렇고 국민들이 여야 간에 정쟁하면서 주의 주장한 거를 들었으면 네. 국민들이 한쪽으로 어느 게 옳다 심판을 해줘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마냥 간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또 양평 고속도로가 영 나왔으니 얘기 드리는데 어제 이제 뭐 검교위에서 막 세게 붙었는데 근데 사실은 정부에서 관련 자료를 다 공개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죠. 민주당이 이거는 조작된 정보다 핵심은 빠졌다. 그러면 계속 못 믿겠다. 그럼 뭐 어떻게 공개하라서 공개했는데 그것도 못 믿겠어.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제 민주당은 원하는 게. 원하는 게 없어요. 원하는 게 없어요.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가설입니다만 네. 이게 원래 시작이 됐던 게 어떤 인터넷 매체가 네. 더 뭐로 시작하는 인터넷 네. 매체가 거기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이 있어서 엄청난 특혜가 가게 됐다. 일부러 네. 이걸 노선을 바꾼 거다라고 이상한 보도를 해요. 네. 이걸 가지고 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께서 네. 6월 16일인가 아마 그럽니다. 전북 어디 가서 그 당원 대상으로 강연하면서 그 강연하면서? 공개적으로 그렇죠. 고속도로 노선을 바꿔서 김건희 일가 땅에 특혜를 주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세종이 자기 집 앞에 그거 한 건 이치도 아무도 나비목 만들어서 집값 4배 됐는데 그 얘기는 그거는 그 얘기는 안 하고 그 전문가라 아마 그렇게 자기가 그랬으니 해봐서 이렇게 해봐서 그렇게 해서 그 후에 네. 이게 난리가 난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민주당 소속의 전 양평 군수, 네. 현재 민주당의 양평 그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이 아마 당 지도부를 만나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이게 온갖 얘기를 다 했겠지. 그러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가 이거 대박 걸렸어. 아하. 덥석 물은 거예요. 네. 덥석 물었는데 지금 벌써 얼마나 지났어요. 그 덥석 물어서 6월 16일 시작했던 논쟁이 7월 6일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하고 이후도 국토부가 막 대응을 네. 해도 온갖 우리가 얘기했던 가짜 네. 뉴스가 막 재생산되면서 네. 확대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밝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선산 땅 하나 있다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어제도 이제 국토에서 16시간을 그 공방을 했는데 아하. 내 눈치 보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민주당 지도부도 그런 것 같아.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헛발질을 했는데 네. 이게 낯뜨거워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과는 못하고 말을 못하잖아요. 사과는 못하고 그러니까 희생양이 필요한 거야. 누군가 대신. 네. 그러니까 어제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원희룡 장관을 대도 장관이 답변한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늘상 쓰는 게 그거거든. 네. 자료를 왜 안 줘요? 막 이걸 가지고 네. 공방하고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아하. 그 자료라는 것도 말이에요. 네. 55가지의 파일로 된 자료를 국토부가 다 올렸어요. 네. 그럼 그 분량 파일이니까 네. 하나하나 파일에 얼마나 많은 그렇죠. 문서가 들어갔고 네. 그 분량이 엄청나요. 네. 그리고 어제 시작하면서 국토부의 실무자인 도로국장이 네. 이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쭉 아주 개괄적으로 설명을 또 줘요. 의원들한테. 네. 거기에 대부분의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거 결론 보면 아는데 그리고 이 공개된 자료 보면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우리 윤재옥 원내대표는 난독증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럴 정도로 아마 해석이 좀 어려웠었던 거 아닌가. 아. 해석을 잘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면.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토부가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자료들이 네. 대강의 한 두세 종류가 되는데 첫째 네. 하나는 최종적인 결론이 이렇게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결론이 나기까지는 초안도 있고 네. 중간안도 있고 그렇죠. 이게 있잖아요. 네.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무언가를 내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 55가지 파일을 쭉 내놨는데 이 중에서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는 거고 네.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하나 내놔라. 이거 왜 숨겼냐? 이거 하나. 마지막은 또 어떤 유형이냐면 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배국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여기 기록 남겨요? 그냥 만난 거 아니야. 네. 이거를 어딘가 우리 끝나고 나서 이게 보고서 안 쓰잖아요. 네. 내일 또 만납시다 그러고 또 네,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축적된 실무회의가 한 16번 있다는데 네. 그 실무회의 자료 왜 안 내놓냐. 아. 생성되지도 않은 자료. 네. 그리고 국토부가 인수위하고 양평고속도로하고 협의한 적이 없다는데 네. 협의했을 거로 내가 추측이 되니까 네. 니네 왜 이 자료 내놓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너 가지 아. 유형의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네. 결론적으로 헛발질을 한 것 같은데 네. 빠져나갈 방법은 없고 네. 하니까 백지화를 선언을 해서 이 혼란을 만들었던 원희룡 당신이 네. 사과하고 당신이 태도가 잘못됐고 아. 국토부가 자료를 숨겨서 이게 확인이 안 된다. 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현재에서 보는 느낌이 딱 그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여튼 지금 공개된 핵심 자료들을 보면 자 KDI가 원래 예타할 때부터 요거 문제가 좀 있어. 기술적으로도 위치상으로도 문제가 있어. 그래서 대안이 필요해라고 지적을 했고 그럼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예타 다음에 타당성 조사한 민간 업체도 이건 대안을 이걸 해야 돼라고서 강상면으로 가는 대안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그 도로공사의 자문위원들도 맞아. 이 그렇게. 대안이 훨씬 좋아. 이거보다 뭐가 좋다고 다 이유까지 다 됐어요. 그리고 다른 뭐 환경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들도 맞아. 이게 좀 문제가 있어. 원하는 환경 파괴가 좀 심해. 맞아요. 뭐 상수원 오염될 수 있어. 맞아요. 다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럼 뭘 더 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자기들이 문제를 제시하면 돼요. 원희룡 장관이 어제 그 새벽 1시간 오늘이지. 네. 오늘 새벽 1시간 넘어서부터 이제 여야 의원 일부 의원들도 탈출구를 모색해야 되니까 이거는 네. 양평 군민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울, 네. 심지어 국회를 오고 가고 해야 되는 강원도, 원주에 저도 그렇죠. 맞아. 양평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오고 갈 방법이 없거든. 그렇죠. 네. 이게 다 걸려 있는 문제라 이건 네. 해야 된다. 네. 라는데 해야죠. 인식은 같이 해. 그런데 맞아요. 방법론에 가서 네. 막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복잡하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어서 여기에 특혜가 갔느냐 안 가느냐. 네. 민주당 의원들 어제 확인 못했어요. 특혜가 없어요. 땅값이 지금 오르지도 않았고 그 땅은 팔지도 못하고 개발도 못한다는 땅 개발도 아니에요. 제가 단독 주택도 제대로 못 질 만한 땅이에요. 네. 특혜 없어. 두 번째.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그 용역을 수행하기 시작한 그 업체 내지는 네. 국토부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로 바뀌어서 네. 외압을 받아서 이걸 바꿨다는 건데 외압이 그럼 흔적이 있느냐? 이것도 없죠. 없어. 그리고 사실 문정부에서 다 선정하고 다 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면 김건희 특혜 주려고 했나요? 아니 그러면 좀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이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 가서 나왔는데 다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 아시니까 제가 대강 그리면 원래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원안이라는 게 이렇게 그래요.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양서면이라는 그러니까요. 이런 지역이고 맨 끝에만 양평이에요. 다 광주예요. 그전에. 맞아. 그리고 쭉 가다가 지금 그 대안이라고 나오는 게 그렇죠. 강상면 여기 그렇죠. 붙이는 안이고 제3안이라고 강화 ICS를 만들고 위로 이 또 양서면을 꺾어서 붙이는 L자로 올라가잖아요. 예. 이거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이렇게 그렇죠. 가니까 여기가 남양평 IC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대안을 주면 장관이 네. 자, 이 강상면 JCT는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이 양서면 JCT 주민들은 어떻게 되냐면 90% 이상이 여기다 오면 반대한다고 그래요. 우리 말은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얘기하고 안 된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여기는 거죠. 갈 수가 없으니까 원하는 애초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차라리 그럼 이 양서면 주민들을 다 설득을 하면 일로 갈 수 있지. 근데 그 이제 이거는 네.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강화 인터체인지 만드는 거 좋아. 네. 그리고 뭐 이게 90도 꺾이는 거 그것까지 뭐 그럴 수 있어. 네. 근데 여기 이 분기점을 못 만들겠다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그리고 여기 여기가 안 돼. 그러면 한강 수역이라 이거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또. 수계 여기가 다 수계예요. 네. 강상면 제시한 거 여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이 근처에 있으니까 네. 개발이 못 되든 어쨌든 땅이 있으니까 여기 절대 안 된다. 네. 그러면 남양평 IC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거리 얼마지 뭐 10에서 15km 정도밖에 네. 되지 않아. 그럼 대안을 어디다 찍어주거나 민주당이. 네. 민주당이 이거 어쨌든 이걸 강화 IC를 만들고 붙이려면 네. 어딘가 찍어주면 되잖아요. 네. 양서면부터 남양평 IC까지 네. 사이에 아무데나 찍어달라. 민주당이 찍어주고 이 건에 대해서 거기가 주거지역인지 아니면 환경보호지역인지 이게 현상을 전문가들이 봐서
맞다라고 하면 진행하면 되잖아요. 네. 찍어달라는 못 찍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이 남은 지역은 못 찍어요. 그리고 마지막 물어봤더니 네. 그럼 기술적으로 이게 국토부 실무냐. 네. 기술적으로 양서 JCT와 강상 JCT 말고 여기 붙일 데가 있습니까? 두 군데 말고는 없대요. 아. 그러면 돌아 한국말이지만 또 다른 한국말로 하면 네. 원안 고수 TF를 민주당에서 만들었거든요. 양서면에 붙이지 않은 원안 고수 네. TF. 그럼 돌아 또 다른 한국말로 표현하면 양평고속도로 하지마 이렇게 되는 거야. 민주당 얘기하는 거죠. 참나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전문가들 견해 주민들 뭐 두 의견 가지- 두 이런 가지만 걸 확인하면 기본으로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정글은 혹시나 김건희 여사 땅까지 올랐다. 그럼 오른 만큼 김건희 여사 토해내겠다 아니, 그러면 뭐, 돼요. 그건 뭐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규모가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몇백 평, 몇천 평짜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산인데 그거 뭐 선산을 옮길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99년도 한강 수계법이 제정이 되면서 네. 그 일대가 다 수변 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요. 네. 단층짜리 단독주택도 제대로 못 짓는다니까요. 그렇죠. 뭐 한강 그리고 뭐 아무도 없어요. 상수원 못하는. 보호구역이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을 주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개발되지도 않을 땅. 그러니까 법적으로 개발하면 불법이에요. 그거 갖고 개발되면 몇 천억이라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하는데. 아까 우리 얘기한 가짜뉴스. 가짜뉴스 유형이 그런 거예요. 네. 이 일대가 개발도 못 되는데 이 일대 개발하면 아파트 한 300세대 정도 진다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이익을 네. 차지한다고 연세대 모 교수가 어디 또 라디오 나와서 이런 괴담을 만들어. 이 괴담이 밤새 돌아다니.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까지 3분 거리예요. 3분 네. 거리 고속도로 선상으로. 근데 이 3분을 여기가 단축하기 위해서 네. 여기다가 노선을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국토부 기준으로 한 30분 걸린답니다. 네. 서울까지 오는데. 네. 그리고 지금 현행대로 꼬불꼬불 가면 43분 걸리는데 네. 가짜뉴스가 어떤 1시간 반이 걸리는 지금의 길을 네. 국토부 기준으로 43분이 1시간 반으로 또 네. 돌변해요. 네. 여기 30분 정도 국토부 기준으로 네. 29분 정확하게 네. 나오는데 20분이면 간다. 아하. 뭐. 이 괴담 만들어서 20분 만들라고 자기네 땅 앞에 마지막 뭐 기가 막힌 거 네. 일로 쭉 가면 가밀 JCT라고 JCT라고 있어요. 네. 이게 송파에 들어가는 네. 거예요. 송파에 김건희 여사 못 지켜서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만든다. 송파에 대한민국에 어떤 분이든 다 찾기 시작하면 이게 가짜뉴스의 현실이에요. 아유 그렇군요. 참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가짜 뉴스 현혹되지 마시고 좀 객관적으로 봐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국회에서 뭐 한동훈 장관 국회 법사위 참석했는데 또 뭐 싸움이요. 계속 싸움인데 뭐 한동훈 장관 뭐 웃는다고 뭐라 그러고 째려보고 뭐 표정관리. 하여튼 별별거 가볍다 뭐 깃털 같다. 아니 뭐 이게 법무부 장관 불러놓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박범계 의원이? 그리고 쭉 저도 이제 뭐 국회의원 된 지 한 1년 네. 정도 돼서 가끔 그 현안 질의도 하고 뭐 이러는 거 네.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박범계 전 장관 현 의원이 얘기하는 네. 뭐 장관의 태도가 어떻게 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게 네. 내가 뭐 국민의 대표로서 얘기하는데 국민의 대표가 뭘 좀 제대로 된 거 물어보라고 그랬지 그 국무위원들 불러서 호통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저도 그 앞에서 그런 걸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 보면서 왜 저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국민들은 호통치라고까지 얘기 안 했어. 그리고 그러니까요.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왜 국회 오면은 왜 벌벌 기는 척해야 돼요? 네, 죄인이에요, 죄인. 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네가 거잖아요. 알렸다 뭐 이런 거예요. 팩트만 갖고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네. 잘못된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하고 아닌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게 그렇죠. 맞는 거지. 와 국회 와서 저는 그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제 보면 뭐 할 말 없으니까 또 그런 거예요. 어제 아까 저기 원영 장관 갖고 얘기한 것들랑 네, 마찬가지로 네. 무슨 뭐 장관이 표정이 왜 그러냐는 등 뭐 왜 웃어요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뭐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대신 죄송하게 네. 말씀드립니다. 네.